이재명 대표랑 조국 대표 둘 사이에 지금 충돌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조국이 이제 TK에 가가지고 경험한 게 있는지 이번에 시사인 유튜브에 출연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단 한 번도 민주당을 찍은 적이 없는데 이번에 조국혁신당을 찍겠다라고 자기가 만난 그 뭐 시민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왜냐고 물어보니까 윤석열이 너무 싫다. 윤석열이 싫어도 민주당으로는 안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 같은 경우는 뭐 민주당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윤석열도 싫고 민주당도 싫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으로 가겠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또 바로 발끈해가지고 오보 아닐까 생각한다라는 또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국하고 이재명이 지난번에 이제 손을 잡는 것처럼 했지만 사실 네. 이 둘은 같은 지지층을 놓고 갈라먹는 그런 사이기 때문에 절대 뭐 화해가 될 수 없어요. 특히 조국 같은 경우는 뭐 절대적으로 자기가 이제 뭐 어떻게 좀 감옥에 안 가려면 뭐 국회의원 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절실한 거죠. 그리고 이재명이 잘못한 건 또 뭐냐면 그 지금 공천한 사람들이 민주당 전통적인 지지자 눈에 안 차는 거야. 예를 들면 뭐 진보당 애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더 그렇지만 민주당이 봐도 이거는 좀 야 이런 통진당 놈 찌라시 놈들이 왜 들어왔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용해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 명단을 보면 도저히 민주당을 찍을 수가 없는데 조국이 자꾸 이제 뭐 이제 이 틈새를 노려서 지지율을 올려가고 있는 거죠. 사실 조국 신당이 뭐 20% 넘는 지지율을 가지고 있다. 이거 비례대표 인선의 실패라고 봅니다. 이재명. 그렇죠. 이재명의 비례대표 인선은 애당초 지가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 가지고 진보당 쪽에 있는 사람들을 다 끌고 온 거죠, 그렇죠? 그렇죠. 민주당 쪽에서 사실 비례대표 신청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물먹은 셈이 된 겁니다. 그렇죠. 네. 열받죠. 내가 쟤들보다 못한 게 뭐 있냐. 그리고 그러니까 진보당 쪽은 정말 무서운 애들이에요. 근데 그런 애들을 이재명이 이제 악마와 손을 잡는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얘네들이 그렇죠. 정말 싸움 하나는 정말 잘하고 선전선동에 굉장히 능합니다. 근데 여기랑 손을 잡는 순간 글쎄요. 이재명은 진짜 어디로 갈 것인가 진짜 갑갑합니다. 진짜 저는. 사실 애당초 이재명이가 성남시장이 됐던 것도 그렇게 한번 악마랑 손을 네. 잡아서 단일화에 성공했기 때문에 성남시장을 해봤었고, 네, 그렇죠. 그것도 경험이 있다 보니까 경기 동부연합까지 이제 끌고 와가지고 하는 건데 어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그 기자회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나왔던 얘기가 죽더라도 서서 죽겠다라고 네. 하면서 이번 선거에서 만약에 우리가 지게 된다면 윤석열 정부가 식물 정부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종북 주사파 세력들이 국회에 침입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지금 밑바탕을 이재명이 깔아주고 있는 거죠. 조국도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국의 발언이 공개가 되고 이재명 측에서 오버 아닐까 생각한다라고 뭐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고 하고 혹시 뭐 잘못 표현하거나 그랬을 것이다. 설마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바로 또 조국이 해명성 얘기를 했습니다. 그 해명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부 기자가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간 이간질을 시도한다면서 보수 성향 대구 시민의 말을 소개한 것을 마치 내가 말한 것처럼 왜곡 전파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웃긴 소리인 게 지가 분명히 인용을 했잖아요. 네. 지가 분명히 만난 시민이 무슨 한두 명도 아닐 것이고 만난 시민 중에서 이재명이 좋다라고 한 사람도 있고 조국이 좋다라고 한 사람도 있었을 것인데 그런 것들 다 제껴놓고 조국이 자기가 소개했던 글은 그거 아닙니까? 윤석열 싫고 민주당 싫어가지고 우리를 찍는다는 걸 소개했으면 지 의사가 들어가 있는 거죠. 남의 말을 인용할 때 비판적 인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 경우에는 자기 생각과 똑같아서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고 뭐 당황하거나 이런 거 거짓말이고요. 그냥 어쨌든 지금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은 참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정말 종북 빨갱이를 찍느냐 아니면 진짜 범죄자 집단을 찍느냐. 조국 비례대표 보시면 4명이 지금 수사받거나 범죄자예요. 뭐 그렇죠. 이렇게 뽑아놔도 이쪽의 지지율이 오른다. 이제 이재명이 그래서 어떻게 좀 생각해봐야 됩니다. 이건. 여기서 그리고 박지원이가 또 갑자기 등장을 해가지고 네. 요 유튜브 방송에 박지원과 조국 두 사람이 같이 출연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네. 그때 나왔던 얘기가 조국 혁신당이 시대 정신을 잘 반영하고 메시지도 심플하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칭찬해 주니까 조국이 또 그걸 받아서 저희랑 정세 인식이 똑같다. 나중에 명예당원으로 모시겠다라고 하니까 박 후보가 이중당적은 안 되니까 명예당원 좋다 또 이렇게 맞받아쳤다고 해요. 이것 때문에 이제 바로 19일 저녁에 긴급회의가 또 열려가지고 박지원에 대한 징계 논의가 또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징계까지는 하지 않고 일단 경고 수준으로 끝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유튜버에서 옆에 있는 사람 이제 같이 나온 사람이 있으면 그냥 네. 뭐 덕담 차원에서 띄워주는 뭐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박지원 이분이 이제 공천을 받고 민주당 이름으로 공천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해당 행위죠. 당연히 이건 경고받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박지원 의도 바로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하겠다. 자기는 뼛속까지 민주당원이다. 이렇게 일단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이런 이 이재명 조국 간의 갈등 같은 것도 좀 이렇게 좀 보도가 좀 잘 되면 좋겠네요. 정말 그게 참 그러니까요. 아쉽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사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그 수비는 공격이다. 그러니까 그렇죠. 예, 네. 공격을 저희가 잘 해서 이게 태세 전환을 시켜야 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이제 선거를 뛰고 있는 사람들이 강력한 발언을 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 같은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슈화를 시키고 더 문제 제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뭐 선거 뛰는 사람들도 이제 뭐 상대방 후보 약점 같은 거를 좀 공격하고 네네. 이런 놈을 지지하겠습니까라고 이제 지지를 좀 호소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거를 갖다 이제 이런 공격이 있으면 언론들이 좀 보도를 좀 하면 좋은데 언론들의 관심은 오직 그냥 뭐 이상 우리 여권 문제만 계속 들고 팔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정말 언론이 기울어진 완전히 이쪽으로 편향된 그런 전장에서 싸우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나. 여기 얘기도 좀 소개시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 아까 전에 조국이 이제 그 얘기도 있었는데 조국이 지금 자기 당에서 비례 2번이죠, 그렇죠? 조국이 지금 2번이죠. 2번을 지금 받은 상태인데 딸에 대한 문제가 또 이번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좀 어떤 얘기였습니까? 세미나 이 얘기가 무슨 얘기죠? 이게 이제 공익인권센터 세미나하고요. 공익인권센터 인턴을 이제 조민이 했다고 이제 거짓말 쳤고 나중에 이제 위조 서류를 이제 조국이 작성해 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용해서 뭐 이제 의전원이 아니구나. 거기 그 고려대학교에 이제 갔는데 네. 그 세미나에 조민이 갔냐 안 갔냐가 계속 논점이 됐어요. 근데 네. 이제 그뭐 머리 긴 여자를 보고 우리 조민이 이게 나다라고 이제 계속 그렇게 했던 건데 그게 이제 친구들은 그날 조민 본 적 없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증언이 엇갈렸어요. 그런데 검찰은 조민이 그 당시에 졸업사진 찍을 때는 머리가 단발이었던 점을 들어서 그 머리 긴 여자는 조민이 아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네네. 근데 조국 측이 계속 우기는 그런 건덕지는 뭐냐면 이걸 갖다 이제 국가수 같은데 이제 딱 의뢰해서 이 사람이 조민이 맞냐라고 했을 때 조민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애매한 답변. 그러니까 조민이 확실하게 아니다, 100% 아니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그런 거. 그러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영상 자체가 흐린데. 네, 과학적 어떻게, 근거에 따라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것이 조민이 세미나 참석했다는 근거라고 계속 이제 우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그 조민이 세미나 참석했다고 정경심 재판에 나가서 거짓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무국장. 근데 그 사람은 거의 위증이 100% 확실한 게 뭐냐면 증언이 거기 재판정 안에서도 몇 번이 바뀌어서 나중에 재판사한테 야단을 맞을 정도예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재판 끝나고 위증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됐어요. 그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제 조민이 나와야 되잖아. 근데 조민이 안 나갔어. 처음에 안 나가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어요. 사실 이거는 좀 배은망덕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를 위해서 위증해 준 사람을 뭐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 근데 결국에는 이제 우리의 말이 통했기 때문에 조민이 법정 가서 야 내가 거기 간 거 맞다. 이거 나 맞다라고 우겼어요. 근데 검찰이 여기서 국민한테 뭐라 하냐면 너도 위증될 수 있다라고 협박을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 아, 조민의 그 얘기도 위증이 될 수가 있다. 법정에서 지금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100% 위증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조민이 얘기를 했다는 거는 뭐 위증해봤자 또 처벌하겠냐 뭐 이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쭉 얘기해 주신 거 보니까 이번에 그 재판에 나갔을 때도 81분 동안 그냥 기억이 안 난다라는 얘기만 반복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세미나 개회하기 전에 무슨 행사를 했냐. 기억이 안 난다. 아버지를 제외한 세미나 참석자가 누구였냐. 그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아니 근데 상식적으로 이 세미나 문제에 대해 가지고 자기가 이 세미나에 참석을 해서 그거를 이제 근거로 입학까지 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경력인 것인데 무슨 옷을 입고 갔는지 모른다. 물론 모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검찰이 주장하는 건 교복을 입고 갔다라는 거잖아요. 그 지금 영상 속에 등장하는 사람이. 그럼 교복을 입고 갔으면 기억을 못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조민이 이날 입은 옷이 그러니까
그 여자가 입은 옷이 그 한영외고 교복이 아니에요. 그리고 2019년 당시 이제 조민하고 같이 이제 세미나를 들었던 세미나 들었던 그 남자의 그러니까 단국대 교수 아들은 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그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그렇죠. 10년 전에 일인데도 뭐 중국인이 나와서 연설했다 뭐 이런 것 시작해서 선명하게 그걸 기억하고 어디에 앉아 있었다는 것도 다 기억하는데 조민은 10년 전에 기억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지금 검찰에서는 영상 속에 등장하고 있는 그 사람, 그러니까 조민이 본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조민이 아니고 A 씨 딴 사람이라는 딴 것인데 이 딴 사람은 자기가 세미나에 교복을 입고 참석했다고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고 그리고 조민과는 다른 또 이제 네. 그 교복을 분명히 입고 있다는 거죠. 한영외고와는 다른. 네. 근데 그리고 이 논란이 어쨌든 간에 그 이제 이건 위증 재판이긴 한데 이 공익익후센터는요 이미 재판부에 의해서 이건 위조라고 이미 끝났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미 그 정경심 재판에서 이게 위조로 결론이 난 이유가 이거를 조국이 자기 컴퓨터에서 위조를 했기 때문이에요. 한인섭을 바이패스하고 위조했다는 건 100% 맞는데 여기서 조민이 이제 얻고 싶은 건 뭐냐면 야 내가 그래도 안 하고 그러니까 위조를 한 건 맞는데 한 번도 안 한 건 아니다. 내가 세미나만 갔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자기 위조, 자기 경력이 다 허위가 아니라는 걸 입증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조민은 계속 갔다 오기는 거죠. 세미나 하나만이라도 이제 건져 보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도 나중에 결국에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조민은 끝까지 일단 정경심 교수 자기 어머니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어요.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대법원의 판결까지도 사실상 부인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기억이 어떻게 안 날 수가 있겠습니까? 대법원에 의해 가지고 이미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상태인데.